플랫폼 노동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되는 게 자유롭다. 근데 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존 노동에 비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출발 자체가 플랫폼 노동은 감시의 성격을 100% 띠고 있다. 언제든지 감시의 시선이 작동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자유로운 동시에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자다. 한 3년, 4년 전까지만 해도 플랫폼 노동을 한참 좀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사회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핫한 주제이고, 특히 이제 특정한 업종, 배달 및 이제 음식을 포함한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많이 이제 주로 활용되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면서 이러저러한 관심이 이제 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플랫폼 노동의 개념이 뭐냐? 일단 플랫폼은 아주 쉽게는 기차 플랫폼인 것이죠. 스마트폰으로 연결되는데 왜 플랫폼이라고 얘기됐을까? 기차 플랫폼은 뭐냐면 기차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승객이 기차에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연결해주는 일종의 매개체, 시설이에요, 시설. 그래서 플랫폼 노동도 생산자와 소비자와 노동자가 연결되게 하려면 센서 기술, 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결합된 기술 장치가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 앱이 일종의 디지털 매개 장치, 플랫폼이 이제 되는 것이고, 플랫폼 장치들을 활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서비스 형태든 상품 형태든 정보의 형태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게 이제 플랫폼 자본이 되는 것이죠. 플랫폼 노동을 얘기할 때 많이 얘기되는 게 자유롭다. 근데 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자유로움은 기존 노동에 비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롭지만 자유롭지 못하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냐고 하냐면 기존 노동 방식에 비해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노동은 작업장의 구속적이죠. 초기산업자본주의의 노동은 작업장의 구속적인 성격을 띄었었어요. 그렇죠? 공장으로 출근해야 되고 회사로 들어가야 되고 어딘가로 이제 일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장소의 구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간의 구속적이 있었어요. 몇 시부터 출근해서 몇 시까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구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관리 감독을 받는 거죠. 그 관리 감독의 방식이 직접적이기도 하고 억압적이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플랫폼 노동은 시공간 구속적이지도 않고 어딘가로 출근해야 되지도 않고, 그런 면에서 자유롭고, 시간도 기존 노동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고, 공간적으로도 자유로워 보이고, 관리 감독도 안 받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내가 주어진 자유로움 안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죠. 기존 노동자에 비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자율적인가? 라고 다시 한번 따져 물으면 자율적이지 않다. 왜냐면 출발 자체가 플랫폼 노동은 감시의 성격을 100% 띠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플랫폼 노동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모든 것, 모든 행동들이 다 수치화된다는 얘기예요. 자본은 역사적으로 노동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 데이터화 시켜서 관찰 가능하게 해서 더 잘 보기 위한 그런 과학적 관리 장치들을 계속 세밀하게 구사해 왔던 것이죠.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십장이 서서 이렇게 관리하기도 하고 스탑워치로 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대표되는 게 CCTV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방식들은 관리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CCTV는 개별을 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이렇게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투사하는 방식. CCTV를 더 많이 단다는 얘기는 더 많이 보고 싶다는. 플랫폼 노동은 플랫폼 노동자의 모든 행동들을 다 데이터화한다. 수치화할 수 있다. 정보로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자본이 더 넓게 눈으로 관찰하고 싶어하는 자본의 감시 욕망을 완전히 구현하는 기술 장치다. 눈으로 관찰하지 않더라도, 보고 있지 않더라도 관찰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소비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데이터의 움직임을 통해서
제대로 오는지, 우리 집을 거쳐갔는지, 아니면 화단으로 넘어오는지, 다른 출입구로 들어오는지까지도 소비자가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 모든 움직임이 다 데이터화 된다는 얘기는 다 관찰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이 플랫폼 장치는 가시성을 100% 보증하는 아주 최첨단의 21세기 최신식 버전인 것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사실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가시화되고 싶지는 않아요. 가시화되고 싶지 않지만 가시화될 수 있는 매체 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양은 자유롭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언제든지 감시의 시선이 작동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예속적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동시에 자유롭지 못한 그런 이중적 성격이 맞물려 있는 노동자가 플랫폼 노동자다. 일하고 싶을 때, 뭐 원할 때 언제든지 너가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근사한 언어들, 장밋빛 어떤 그 판타지들을 자극하는 뭐 연봉 뭐 1억을 찍는 사람도 있다, 뭐 월 뭐 300을 버는 사람도 있다,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그 미사 요구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플랫폼 노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적인 지점들, 그런 것들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 90년대 초반에 이주노동자들이 대거 이렇게 들어올 때 그 공무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일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 멘트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서 제도로서 어떤 그 개념인지 규정되어 있고 그 법령으로서 그 보호해야 될 그 조항들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90년대 초반에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상태처럼 지금의 플랫폼 노동자도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적 양상들이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전가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해서 자본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재편하려고 하는 어떤 물꼬를 텄다.